저희가 지지난 회차에 그 신년 건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임 원장님께서 브로맨스에 대해서 좀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브로맨스랑 건강 의료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그 뽀얀거탑 단톡방에도 계속 브로맨스 얘기가 나오는데 임 원장님께서 입을 꾹 다물고 계신데 저 이거 약속 드린 바대로 언급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예요. 영국에서 연구를 한 건데 남자 대학생들한테 여자친구를 사귀었거나 사귀고 있는 사람, 네. 여자 그 친구의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비밀을 공유하거나 깊은 우정을 표현할 수 있고 뭐 같이 침대에서 잘 수 있는 브로맨틱한 친구 한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고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지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잠깐 질문. 네. 브로맨틱한 친구가 같은 침대에서 잘 수도 있다 그러면 게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관계가 없이 그냥 편하게 그렇게 육체 관계 없이 그냥 잠만 자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너무 가지 마세요, 이상한 쪽으로. 예.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나오는 그 친구들처럼 여행 가서 그냥 같이 그냥 같은 침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말씀이시겠죠? 예, 그런 건전한 관계. 재미난 거는 그런 남자친구, 끈끈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대하는 게 틀리다는 거죠, 남자는. 그때 남자친구들하고 논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자친구한테는 잔소리를 듣고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민감한 정보, 그 다음에 내가 갈등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 남자한테 90% 이상 더 한다는 겁니다. 여자들한테는 그런 깊은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존심 챙기더라고 그러는가? 아니에요. 약해 보일까봐? 내가 갈등하고 이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잔소리를 듣고 평가받고 있지 않대잖아요. 마누라처럼 바가지 긁을까봐. 이런. 아니면 뭔가 꼬투리 잡힐까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브로맨스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좋은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 더 행복하고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세계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남자들은 행복한 거죠. 이래서 옛날에도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거나한테 생명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와이프한테 생명을 바치지 않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한테 생명을 바친다.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임 원장님 이거 아내 되시는 분이 계속 모니터링 하신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라고 여기 이런 연구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샘플이 여자친구가 있었거나 혹은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들의 한한 샘플인 거죠. 그러면 여자친구가 없이 그런 브로맨틱한 남자친구만 득식을 한 그런 남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도가 높을까요? 아마 그건 뭐 연구에 없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삐뚤어지는 거. 사실 여자에 대한 그런 애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근데 이제 어떤 고차원적인 남자들 세계만에서 통하는 뭔가에 대해서는 남자들과 교류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막역한 친구가 있어서 그걸 논의하고 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서 소통을 해서 답을 얻을 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사실 여성에게도 해당하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 어떤 식으로요? 남 기자는 어떻게? 아니 뭐 저는 사실 아직 뭐 제가 신 교수처럼 챙겨야 될 큰아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 약간 이제 남편이나 좀 직장 내에서의 관계만으로는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뭐 육아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됐든 일 얘기가 됐든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게 분명히 여성에게도 필요할 것 같고 하는데 남자들은 좀 바닥까지 아마 소통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남자들과의 그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자분자분 얘기하고 토론하기 좋아하는 서구 유럽의 샘플링이 틀림없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남자들 관계에서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 이게 약간 허세가 섞인 시시껄렁한 얘기를 많이들 나누는 것 같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다 그러면
뭐하냐? 잔다. 그래? 그럼 뭐 어느 날 모임 있는 거 알지? 그러면 알지? 그럼 뚝 5분 이상을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경상도 남자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도 남자들끼리 전화 통화해서 1시간을 간다. 별로 못 봤거든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조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딱 들으면 알아요. 술 먹고 싶구나. 뭔 부탁이 있구나. 얘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건 느낌이 와요. 그럼 뭔데? 그러면 뭘 조사해줘. 그럼 뭐 이렇게 조사를 해주고 딱 심심하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짧은 대화를 하면서도 야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서로. 그때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안도감을 조금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브로맨스 얘기하면서 딱 임원장님과 조 기자님의 관계가 딱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의료 기사에 꽂히셨나 보다. 이거 나의 관계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연구가 있었네? 라는 느낌을 받으셨나 본데요.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와이프랑 상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꽤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와이프랑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참 특이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겁니다. 저랑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정말 직장 관련한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서로 제 직장에 관련 얘기를 남편한테 하고 남편도 남편 직장의 얘기를 저한테 하고 그런데 저만의 느낌일까요? 저희는 그 브로맨틱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그런 뭐랄까요 서로 간의 그 감정을 저희는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남편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왜 다 얘기 안 하고 내가 이 정도만 얘기하고 진짜 이 부분은 딴 사람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죠. 한번 저는 사실 이거에 난 동의를 합니다. 저기 신 교수님 큰아드님은 어때요? 저희 신랑은 멘토가 있었고 멘토한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브로맨스가 있어서 그 남자만의 소사이어티가 있거든요. 대학교 때도 사귀던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귀던 남자. 네. 그 남자가 같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같은 병원 트레이닝을 받고 같은 시기에 애를 낳고 그래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계속 인연이 돼가지고요. 그 집안이랑 같이 친하게 많이 놀러 다녀요. 그 너무 좋은 관계다. 그래서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둘이 대학교 때 사귀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사귀는 관계였어. 네. 아직도 저보다 더 긴밀한 것 같고. 질투하세요? 질투는 혹시 안 느끼세요? 아니 저도 뭐 그런 우리 사랑하는 남주현 기자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두 분이서 시스터후드. 근데 참 이상하게 브로맨스는 브라더하고 로맨스하고 이 낭만적인 로맨스라는 단어를 엮여서 브로맨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으면서 시스터후드는 왜 굳이 후드일까요? 자매애라고 뭐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 애자를 붙이기는 하는데 영어에서는 왜 시스터후드라고 했을까?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그냥 더 덧붙이자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분들이 여성에게 조금 더 멋져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다음에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데 보통 영혼의 깊은 교감은 자기가 힘든 것, 갈등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가장 나약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여자한테 잘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나약한 모습까지, 갈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으면서 뭐 그런 영혼의 교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하나의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나약한 모습을 여자한테 보이고 싶지 않고 여자는 그런 남자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남자한테 나 직장에서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 참 나쁘네라고 한마디 해주면 끝인데. 그러니까 네가 잘했어야지. 자, 이리 와봐. 너는 이제 1번 이렇게 하고 2번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고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같이 혼나는 느낌. 그쵸. 공감보다는 혼나는 느낌. 그쵸, 교정을 받는 느낌. 훈계를 받고. 그런 남성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스터후드를 느끼는 어떤 여자친구가 꼭 필요하겠죠. 그런 그렇죠. 여자분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고 행복도를 높이는 그런 또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연구에
그 거울 이미지 같은 그런 그것도 한번 진행해 볼만 하겠네요. 네. 여자들이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막 힘들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와이프가 뭐 중국 병원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했더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면 보통 저는 어떤 댓글을 하냐면 다 네가 운영하고 운영자로서 겪어야 될 사건들이고 그걸 다 섭렵을 해서 네가 언젠가는 그 위에 올라서야 되니까 이제 네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되게 뭐랄까 무심하다 그래요. 서운해하겠죠. 사실 근데 그런 거를 해보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실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경험이 쌓이는 거거든요. 아마 그 사실을 부인 되시는 분도 이미 아실걸요? 아시겠지만 저는 혼나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혼나요. 내가 다 아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달라고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할튼단의 새 임원장님이 여성을 더 이해하고 가족들을 좀 더 챙기기로 하셨으니까 지난 회차에 말씀하셨죠. 착한 남편, 착한 남자 되시기로. 한번 리액션을 조금 크게 해보려고 해요. 끄떡끄떡 해주시고요. 그래 해주시면. 눈을 그래? 이렇게 하면서. 네. 여튼 브로맨스에 대한 기사는 이제 소화가 이 정도로 된 것 같고요.